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네. 그 독립기념관장 문제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서 광복회 등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단체 정부가 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정당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불참선언을 한 데 이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결국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결국 불참하겠다고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대로라면은 공식적인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만 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야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체들은 효창공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독종난. 아니요. 지금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가요? 오전 10시에 정부 공식 행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고 그다음에 광복회가 주관하는 그 효창공원. 그 효창공원이 아니라 백범 기념관. 기념관에서 네. 하고 그다음에 저도 갑자기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가 네. 주관하는 행사가 오후 2시부터 효창공원. 아, 그렇게 세 개군요. 네, 세 개가 있어요. 8.15 행사가. 네. 그래서 참 그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항상 우리가 대통령의 이제 3.1절 기념사 그리고 광복절 기념사는 그 행간과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봐야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서 뭘 강조하고 있나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일본과 관련해 어떤 문제를 지적했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대통령의 연설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3.1절과 8.15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 동강이 나버린 겁니다. 없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때도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82년에 독립기념관을 짓자고 전두환이 나서가지고 86년에 불이 나요. 짓다가. 그래서 그의 개관을 못하고 87년에 개관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8.15는 없었어요. 야. 와, 윤석열 정부는 뭘까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8.15는 없다. 결국은 문제가 된 지점이 독립기념관장 문제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역사 문제를 다루는 곳곳의 기관에 우리가 흔히들 표현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많이 가 있다는 건데 특히 최근에 이제 건국절 논쟁도 갑자기 크게 불거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그 건국절은 절대로 제정하지 않는다. 추진서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에 이른 상황인데 좀 그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변인님? 그게 뭐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은 1년에 뭐 인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다 보면은 결국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닌가? 무리를 해서라도 아무리 뭐 노이즈가 나더라도 그냥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왜 그러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뭐 어디 빚져가지고 빚 갖고 있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독립을 기념하고 독립 운동하신 분들을 뭐 이렇게 존중하는 문제는 뭐 좌우의 문제나 보수 혁신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이기도 하고 나라의 뭐 기본을 따지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예우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귀감을 삼을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는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해 불가합니다. 분들 있을까 설명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건국절 논란이라는 게 2006년도에 이제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처음 이제 부각을 시킨 거고 결국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언제나 이거잖아요. 건국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헌법에 나온 법통에 따르면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의 건국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 뭔가 뉴라이트들이 이제 다른 날짜를 주장했던 거는 이승만 1948년 이제 그 8월 15일을 주장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역사 논쟁이 사실 앞단에도 있었고 뭔가 정리되는 듯 했는데 다시 뭔가 기관장들 인사를 통해서 다시 불거진 형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진실과 화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아니 그 역사기관 25개를 싹 다 뉴라이트로 채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반일 종족주의를 공동 집필한 김낙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일본 돈 받아가지고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 쓰는 단체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학중앙연구 해도 됩니까? 원장 맡아도 되는 거예요? 국사편찬 아니 일본사 편찬이 아니라 국사편찬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를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차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진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 네. 왜냐하면 아들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맞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 저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네. 입당하기 전에.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도왔는데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 88입니다. 곧 90이세요. 지금 그 88의 그 독립운동 후손인 이종찬 육사 출신의 군인 전직 안기부장이에요. 맞아요. 예. 얼마나 보수적인 분입니까? 그런데 우당 선생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무슨 뉴라이트 친일족이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용산 주변에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네. 우당 할아버지도 누가 죽였어? 밀정이 죽였어. 지금 밀정들이 지금 난리야. 응? 염석진이 그냥 동네방네에 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민족 정기가 바로 서지 않을 것 같다 하니까 이런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멈춰야 한다. 아버님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배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독립기념관장 정도는 인사철회를 하든지 예?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김형석 씨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고 광복절을 우리가 통합의 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아니 모든 국민이 예?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 만세운동을 벌였고 3.1절에 19년 3월 1일 날 그리고 그 45년 8월 15일 날 전부 나가서 예? 만세를 했던 그렇죠. 그날 예. 아닙니까? 그 만세 삼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 다 따로따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거의 지금 해방전국에 해방전국. 예? 이게 말이 됩니까? 2024년도에. 그러니까 광복회가 이제 어제 뉴라이트의 정인 9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하나 좀 읽어드리면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보는 9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예. 하나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잔하 단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잔하 단체. 세 번째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잔하 단체. 김영석 씨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잔하 단체.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잔하 단체.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의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잔하단체,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잔하단체,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잔하단체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지금 예. 논쟁이 좀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사실 그게 그 역사적 논쟁이나 평가는 이미 일단락된 사안인데 이걸 왜 다시 이렇게 관뚜껑 열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또 8월 말에도 또 이제 국정교과서 네. 그 네. 검정 문제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그때 또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게 그 독립기념관장은 되게 상징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뭐 능력보다는 어떤 좀 상징인 맞아요. 네.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역대 독립 후손들이, 대부분 예.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이 하셨고 뭐 예외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은 뭐 김사뭉 씨가 그 언론인 같은 경우는 뭐 그 독립운동 그 역사에 대해서 되게 네. 뭐 이게 천착해 오신 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 명분이 있었는데 이 김영석이라는 분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원래 다른 후보로서 뭐 김구 선생님 뭐 증손자분이 증손자, 계셨다고 예. 하는데 네. 그분이 안 되고 이분이 되는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 뭔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회 주장하는 거는 이제 추천 과정에서 이게 배제의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네, 임추위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구 선생 증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부동 전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 장군님 제가 이름을 잠깐 네. 까먹었습니다만 그분의 이제 그 증손분도 계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유 없이 탈락을 했다. 그리고 김영석 씨가 됐는데 이분은 연구자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한국사를 연구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독립운동사는 더더욱 아니고 뭐 중국 송나라 때 어떤 인물을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이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막혀서 볼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직접 현물을 봐야 논문을 봐야만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 막아놨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네. 막아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학문적으로도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상 죄송하지만 듣보잡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역사학계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또 항변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일본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본인의 주장은 네. 나 아니에요 일본 사람. 우리 할아버지 일본 사람 아닙니다. 네. 조선 사람들이었던 거고 잠시 주권을 빼앗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 흘려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이게 상해 임정부터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1900년대 초반부터 어쩔 보자면 우리가 동학농민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시민항쟁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에 기반해서 독립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역사의 과정을 전부 다 없었고 우리가 일본 사람이었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면 앞서 그 광복회가 적시한 9가지 예, 네, 거기에 기준, 포함 네. 9가지 기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뉴라이트 맞는데 뉴라이트 아니라고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하시죠. 예, 네. 항변을 하고 어제 기자들하고 그 같은 질의응답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그 내용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기자들이 왜 공격 안 합니까? 예, 저는 그것도 좀 답답했습니다. 네. 예. 본인을 뭐 갈릴레이 진짜 정말 마녀 사나이다 그러는데 네. 뭐 자기가 지금 자기 주장이 지동설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막 아니, 무슨 박해받은 예수예요? 야. 아까 독립기념관장 후보님 다부도전부터 얘기하셨던 네. 분을 제가 장윤 선배 다른 방송 출연분을 찾아보니까 김국주 장군이라고 적혀 있는데 김국주 장군. 장군의 네, 자제분이라고 네, 적혀 네.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는 15일 광복절날에 KBS에서 이제 그 독립 영화를 하는데 그 제목이 기적의 시작. 예. 이게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과 건국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에 착목해서 한 영화인데 하필이면 또 이때 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국절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뭔가 공영방송이 또 이걸 맞춰서 때마침 틀고 이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신성한 광복절에 공영방송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역사 왜곡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안에서도 이상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철에 결단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오늘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문제를. 네.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두루뭉술한 답변이 나왔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이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싶은 결국은 거예요? 이거 같아요. 인사에 대해서 분명히 찬반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대사를 이렇게 안 보이콧하는 거는 그건 잘못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묘한 이제 보면은 명확하게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지만 결론만 보면은 그냥 정부 사이드에 좀 이해하는 듯한 표현이랄까요?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예. 이승만조차도 1948년 본인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발행한 관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30년이다. 그러니까 1919년 상해 임정부터 시작해서 네. 연호를 따진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조차도 자기가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소위 대한민국의 이승만을 추종하는 뉴라이트들은 이승만도 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과거, 본인 뭐 가족이 됐든 뭐 조상이 됐든 있었던 친일 행적들을 지우고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독립운동 역사가 없어야 그리고 네. 친일의 역사가 지워져야 본인들에게도 정당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역사 왜곡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이 됐었고 소위 얘기하는 뭐 제2의 건국절 논란, 제2의 뭐 건국 추진위원회 정부 사이드에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사회가 그 관변단체 만들지 말라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랬던 거를 다시 우리가 이 한 그
근 20년 만에 다시 또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 네. 결국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은 지금 이게 무용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데 힘 빼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나 바탕이 무서운 게 8월 15일에 그 정한기 씨라는 분이 이제 낸다는데 제목이 테러리스트 김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정부가 가진 의견 자체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를 용인하는 태세를 취하다 보니까 아니 광복절에 이 책을 어떻게 냅니까? 제가 봤을 때 양심이 있으면은 뭐 9월에나 내든가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유족들께서 뭐 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뭐 아니 광복절에 나 제일 웃기는 게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에 불과하다. 종북 주사파가 나중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에? 아니 김구가 먼저잖아요. 이걸 누가 봐도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보수예요. 예. 보수주의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계열인데. 민족주의 계열 보수주의자인데 무슨 종북 주사파 나중이에요. 한국전쟁 이후잖아요. 언제 나온 거지? 종북 주사파가? 예? 종북 아, 주사파는 나 말도 안 되는 영향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 어디입니까?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극우들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렇죠. 하고 네.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인 테러리스트겠죠. 거예요. 예. 그러면 윤봉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이봉창 테러리스트죠. 예. 다 어떻게 할 테러리스트, 겁니까? 예. 다 테러리스트예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정말 좀 역사적으로 다 이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우리가 관뚜껑 박아가지고 끝낸 논쟁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하는 그 사람들 진짜 나빠요. 네.